오늘의 그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마지막 토론자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또 주변에 또 많은 다른 분들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특별히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서은국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 인상착의를 보시면 모르시겠지만 제 전공이 행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복과 관련해서 나 교수님께서 연관성에 대해서 좀 그래도 생각을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창한 두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큰 코멘트를 드리기엔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이 두 주제를 생각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어떤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2000년도 초반에 디노와 이제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논문의 큰 질문은 이거였어요. 과연 행복에 어떤 충분 조건이 있을까? 혹은 행복에 필요 조건이 있을까? 충분 조건이라 하면 뭐죠? 우리가 만약 이 볼펜이 행복의 충분 조건이면 이 볼펜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것이죠. 그런 충분 조건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라는 단호한 결론이 내리지만 그 두 번째 어쩌면 더 흥미로운 질문은 그럼 행복의 필요 조건은 있을까? 볼펜이 필요 조건이면 이 볼펜을 갖는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개런티는 아니지만 볼펜이 없는 자 중에는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어떤 필요 조건이 되죠. 그때 내려진 두 가지 큰 결론이 첫째가 그때 기억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정신병리의 부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왕성한 사회적 경험. 근데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정신질환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결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해가지고 제가 오늘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 걸 다 못 들었습니다. 죄송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PPT를 어젯밤에 보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공감을 한 것도 많은데 가령 정말 이 자살이나 이런 문제에 알게 모르게 미치는 이런 미디어의 영향이 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살뿐만 아니라 더 약간 우려스러운 바는 또 다른 선생님의 발표를 보면 한국인의 약 70%가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를 TV에서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보여주신 기사 중에서 이 센터장님에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부족한 게 저는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 가령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증가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뭔가 원인과 증상을 혼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떤 우울증의 성향, 이거 복잡한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런 어떤 기질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생각이 곧 어떤 이런 질병을 낳는다, 정신건강을 낳는다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좀 단순한 얘기고 거꾸로 행복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게 굉장히 무슨 깊이 있는 인사이트인 것 같지만 어떻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말장난에 가까운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 행복도 가장 독보적인 예측 변이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어떤 행복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수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냥 마치 기침이 감기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약간 지금 어떤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 어떤 생각을 그러면 바꾸면은 이런 질환이 해결되느냐라는 어떤 패러다임을 계속 TV만을 보는 분들에게 계속 보여주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것이나 정신질환이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책임은 자기의 어떤 잘못이라는 귀인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실 잘못된 지금 정보의 홍수가 전문가들보다는 어찌 보면 세마이 전문가들이 목소리도 크고 그 숫자도 많기 때문에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좀 심각한 메시지라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험. 요새 최근에 심리학에 커다란 뭐라고 할까요? 역시 이거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절대적인 어떤 변인들 이런 것들을 가령 예를 든다면 인간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먹고 살고 하다가 결국은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마슬로우의 피라미드. 그래서 궁극적인 인간의 행위의 동기는 결국은 자아 성취.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혹은 서양에서는 왜 이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셀프 스팀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게 만드는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요. 가령 자아성취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자아성취나 무슨 셀프스팀이나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충족시켜주는 거는 하나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새 심리학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기승전 사회적인 욕구예요. 모든 것은 결국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올려주는 것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은 그 욕구가 결핍이 되면 수많은 결국 우리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도 결국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정신 어떤 질환, 물론 극단적으로 어떤 이런 브레인 투머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극단적인 많은 정신 질환의 문제도 결국은 따지고 가면 원천적으로는 어떤 소셜한 어떤 프로세스가, 이런 니드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거나 거기에서 커다란 텐션이 있거나 라는 어떤 사회적 경험이라고 하는 원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그 우물이 상당히 많은 것들의 답을 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커멘트를 드리면 사회적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절대적이다, 이런 결론이 행복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어쩌면 가장 빈번한 많은 양의 사회적인 관계를 갖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경험 자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장 큰 기쁨, 무슨 치유의 효과도 주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 중에서 어쩌면은 우리는 상당 부분 이 부정적인 어떤 면, 인간관계, 형식적인 관계 같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의무적으로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프레셔, 어릴 때부터 했던 사회와 이런 것이 그 어떤 문화보다도 강한데,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은 이런 집단주의적인 어떤 유교적인 어떤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어떤 문화들의 특성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데도 그렇죠. 굉장히 사회적인 시간을 많이 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수많은 타인들과 보낸다기보다는 우리의 사회적인 대부분의 에너지는 우리의 내 집단에 다 초점이 되어 있어요. 나의 가족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의 나의 에너지의 80%를 쏟아놓고 나머지 2할 정도를 다른 사람이랑 교류하는 데 쓰는데, 이거는 그렇게 건강한, 어떻게 얘기하면 최소한 어떤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패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당하게 말씀드리면 가족 멤버가 행복을 올리지 않아요. 가족 멤버는 사실은 불행의 원천일 수가 있어요.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마음이 아픈 이런 것이지만, 이건 행복과 좀 달라요. 실제 많은 데이터를 보면
플레전트한 이모션을 예측하는 데는 인그룹 멤버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인그룹 멤버는 의무감,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어떤 잘못됐다는 guilty feeling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가 가벼워 보이지만 내가 모르는 일상의 가벼운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요새 심리학의 이런 용어들이 뭐냐면 weak 타입이에요. 아주 약한 타입.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일상에서 그냥 뭐 옆집 아저씨 이런 스타벅스에 맨날 가는 스타벅스의 종업원, 이런 weak 타입과의 관계에서 교류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생각보다 행복감이나 이런 것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논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시소, 약간 전적으로 어떤 내 집단, 가족,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또 가족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어떤 대인관계의 패턴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균형을 잡으면 정신질환을 뭐 다 해결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와도 관련이 있는 저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더 거시적인 어떤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